우연히 이분 교민 딸이 한 달 반인가 있을 때 그분이 뭐 휴대폰을 두고 뭐 잠깐 어디 갔는데 휴대폰에 이렇게 카톡 같은 게 오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잖아요. 잠금을 해도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연인 간의 대화이긴 한데 뭐가 좀 약간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였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이렇게 카톡하고 이럴 때 그 보던 말투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설마 했는데 아버지가 말이 되냐, 나이 차이도 이렇고 어떻게 자기가 바람을 피는데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낼 수가 있냐.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선입니다. 오늘은 CM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혜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사건은 별거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건일까요? 예, 이 사건은 어떤 30대 초반 정도 된 여자 의뢰인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사망하고 집안이 파탄이 났다. 그래서 어떻게 파탄이 났냐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람을 피고 어머니도 바람을 피고 그 결과적으로 엄마 아빠는 당연히 뭐 이제 남남처럼 지내고 뭐 언니도 이걸 보기 싫어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폐암으로 투병하셨어요. 네. 그래서 병원비도 혼자 다 내고 자기는 이 아버지의 상간녀, 어머니의 상간남을 손해배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로 오신 겁니다, 찾아서.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간 남녀에게 손해배상 네. 청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오신 네. 거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이분은 성인이었잖아요. 네네. 성인인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자녀들이 되게 어린데 그 부모님들이 바람 피면서 그 상간 남녀가 자녀를 방치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자녀한테 큰 손해가 뭐 발생했다. 네.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판결도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 사례가 아니라 그 사건도 인정을 못 받았고 다만 이론상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쓴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머님이랑 아버님 둘 다 바람이 났다고 하면 자녀들에게도 무심했던 걸까요? 이 집안은 어쨌든 자녀들은 대학까지는 잘 갔어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상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지방 소도시에 아파트도 마련하고 자녀들도 어쨌든 딸만 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스카이 대학을 갔어요. 그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사신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네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의뢰인분이 중학교 때 일을 하러 해외를 가셨어요. 네. 중앙 아메리카. 그 나라를 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자주 못 오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한 달 정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아버지하고는 좀 교류가 없었죠. 네네. 근데 이제 의뢰인분은 뭐 아버지가 돈 벌러 갔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우리는 아파트도 있고 언니도 좋은 데 갔고 본인도 좋은 데를 갔기 때문에 되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컸대요. 네. 다만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의뢰인이 아버지를 찾아 그 남미 나라로 이제 간 거예요, 여행 겸. 근데 자기가 갔을 때 느낌이 쎄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쎄했냐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자기가 온 거를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뭔가 숨긴다는 느낌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사실 한 달 정도 있으려고 그랬는데 그 남미 가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는 것만 해도 1박 2일 걸리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좀 빨리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한 달 예정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한 열흘 좀 넘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여자 특유의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고. 근데 이제 의뢰인분에 의하면 자꾸 그 생각을 하면 그게 현실화가 될까봐 자기는 뭐 아빠가 바빠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인가 자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나랑 같이 일하는 교민의 딸이 한국에를 한 3달 정도 갈 일이 있는데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으니까 그 3달 동안 방을 좀 빌려주라 그랬대요. 그 당시 언니가 되게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언니 방이 비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러라고 엄마도 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 의뢰인의 집에 그 남미의 교민 딸이 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교민 따님이 의뢰인이라고 동갑이었대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 막 좋은 생각으로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는데 자기 좀 멀리하더래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 문화 차이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낯설어서 그런가? 그리고 뭐 어차피 그 교민 딸은 그 남미에서 태어나신 분이니까 외관만 한국 사람이지 이 컬처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분 교민 딸이 한 달 반인가 있을 때 그분이 뭐 휴대폰을 두고 뭐 잠깐 어디 갔는데 휴대폰에 이렇게 카톡 같은 게 오면은 이렇게 살짝 보이잖아요. 잠금을 해도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연인 간의 대화이긴 한데 뭐가 좀 약간 말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들지 하면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이렇게 카톡하고 이럴 때 그 보던 말투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아버지가 말이 되냐, 나이 차이도 이렇고 어떻게 자기가 바람을 피는데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보낼 수가 있냐. 이래서 이제 본인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아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어떤 전화가 오면은 이 교민 딸이 되게 막 숨어서 받는데요. 근데 이제 여자의 감으로 자기가 저기 혹시 아빠 전화가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숨어서 받을 때 자기가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한대요. 해외지만.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아버지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대요. 해외지만. 그럼 그때는 딱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숨어서 전화했던 사람이 전화를 끊으면 또 아버지한테 자기 전화를 한대요. 그럼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건 아버지가 바람피는 상간녀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쟤 내보내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 뭐 100%는 아닌데 아버지랑 그런 애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으면서 이분한테 또 그거 이제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네요. 엄마는 다 알고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뭐지?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허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회사도 뭐 며칠 결근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상의를 했대요. 언니가 그때 결혼해서 집에 나가셨는데 딴 데서 살고 있었죠. 언니도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너 그거 인지 알았냐? 너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는데 내가 이 꼬라지 보기 싫어서 결혼한 건데 그거 몰랐냐? 그래서 자기가 그럼 언니 엄마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랬더니 언니가 막 웃으면서 엄마는 더 많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본인이 많으니까 그냥 아빠가 바람 피거나 그 여자가 오거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본인은 본인대로 즐겼으니까. 그러니까 오랜 별거하면서 외가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사실은 각자 이제 상간 남녀가 있었던 그런 집인 거고. 이혼만 안 했지. 약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분은 성인이 됐지만 너무나 뒤늦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왜 언니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집안 문제 있을 때 언니가 되게 뭐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고 그랬대요. 자기는 진짜 나쁘다 우리 언니가 생각했는데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되게 힘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몇 년을 살았대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미가 뭐 의료 환경이 열악하시니까 결국 한국에 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는 언니는 아버지를 전혀 간호도 안 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의료비 지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그 당시에 뭐 신입사원 월급 뭐 많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버지 폐암 치료에 자기가 2년인가 본인 월급으로 다 아버지 치료비를 댔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세상을 보는 시각도 시니컬해지고 자기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이 상간 남녀들을.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바람을 폈지만 뭔가 애정이 있는 바람을 핀 것 같이 보이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도박에 빠져서 도박판에서 만난 남자들이랑 눈이 맞은 거예요. 어머니는 도박을 하면서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빚까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이 있었지 않았어요? 집도 이제 결과적으로 다 넘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폐암 투병을 할 때는 집도 넘어가고 어머니는 딴 데로 도망가고 빚쟁이들이 오니까 언니는 결혼해서 나무일하라 하고 본인이 혼자 이 뒷감당을 다 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차마 아버지가 바람을 폈더라도 저렇게는 못 보내드릴 것 같아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좀 정신을 차리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는 그 상간 남녀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자기가 어렵게 그분들의 인적 상황 파악해 왔으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가 이제 뭐 외도를 해가지고 바람을 폈을 때 이 네. 배우자는 그 상간 남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녀는 사실상 안 되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아휴. 그러면 완전 어린 아이거나 혹은 이제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피해를 입었다. 네, 직접적으로 피해를 예. 입어야지만 되고 그것도 어린 아이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이론상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의뢰인은 어쨌든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뿔뿔이. 아버지 사망했고 엄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니는 결혼했지만 외면. 왜냐면 언니 입장에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정이에요. 자기 친정이.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상간 남녀가 너무 나쁘니까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혜연 변호사님과 함께 부모의 쌍방 불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